이거 출제 한번 보실래요? 25, 26, 28, 29, 31, 32, 2년 내고 한 번 쉬고, 2년 내고 한 번 쉬고, 2년 내고 한 번 쉬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35, 36. 자,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워낙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험에 잘 내요. 올해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왔는데, 문제는, 그냥 아주 다 아는 데서 나왔습니다. 자, 공동구는 좀 전에 우리가 기반 시설의 종류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줄도 쳤는데, 확인 한번 해보고요. 확인할게요. 8위 한번 볼까요? 기반 시설 종류. 그 유통 공급 시설 보이죠? 그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동구노죠. 공동구도 뭐의 일종입니까? 기반 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공동구도 그냥 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책 볼게요. 그냥 뭐, 크게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공동구를 할 건데, 공동구도 두 개거든요.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설치 관리입니다.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정리할 거니까, 볼게요. 공동구의 원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공동구는 공동, 지하, 매설, 구, 부릅니다. 혹시 공동구를 여러분들 실제로 눈으로 보신 적이 없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보세요. 폰 열어가지고 공동구를 한번 보여줘. 이래 봐봐요. 보여줄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돼요. 공동지하 매설구. 이겁니다. 자, 여기 지표가 있거든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겠죠. 차도 다니고 뭐. 근데 지하에, 지표 아래에, 지하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놨어요.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케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뭐도 들어 있냐면, 이렇게. 하수구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공동으로 뭐 한다? 공동으로 어디에다가? 구멍. 같이 관리하는 거죠. 이게 공동구입니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동네, 요 동네 전봇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봇대 없으면 전기를. 그죠. 무선으로 쏘지는 않을까, 이거. 그죠. 그리고 집집마다 난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난방. 난방공사 있죠? 저기서 난방을 물을 갖다가 확 끓여가지고 막 보내준다니까요. 어디로 보내줄까요? 어디로? 공동구로 보내줍니다, 공동구로. 공동구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공동구입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논점이 두 개. 뭐 하는 거하고? 관리하고. 아무 데나 설치할까요? 그 공동구를 갖다 이런 게 이제 공동구인데, 그죠? 어디에 가면요? 구도심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도심에 가면 없어요. 왜요? 그죠? 이게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도로를 갖다 차단하고, 교통을 차단하고, 밑에 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철역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지하철은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죠.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가에 있는 걸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설치를 많이 한다? 신도시죠.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려고 그러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죠.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200만 원 한다고요? 초과하는 어디에서 하냐면요. 6개의 신도시에서 합니다. 5개의 신도시 플러스 1개 정비구역입니다. 에서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5개 신도시가 어딘지를 한번 들어만 보세요.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가 경제자유구역, 네 번째가 공공주택지구, 다섯 번째가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1개가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건 거의 뉴타운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요, 계획을 만들 건데, 요 개발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포함되어야지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포함되어야 됩니다. 공동구 설치에 비용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비용은 별말 없으면요. 시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동구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을 공급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얘들이 공급을 우리한테 해주고 뭘 받아갑니까? 돈을 받아가죠. 사용료를.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공동구가 설치됐다 이러면 난방이다 아니면 가스다라고 하면 그게 독점입니까? 과점입니까? 경쟁입니까? 독점이죠. 독점자적 지위를 누린다. 경쟁은 안 합니다. 이게 독점자적 지위를 누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합니다. 그럼 봐봐요.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 시행자 혼자서 다 내놨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돈을 낸다는 것은 그 돈을 누가 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 세금에서 나갈까 아이가. 그런데 이 아들은 설치해 주니까 공동구를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뭐 받아가고 돈 받아가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그게 말이 돼야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도 내야 될까요? 그건 내야 되겠죠. 그 아들을 뭐라 하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그죠? 공동구를 설치가 되면 나중에 점용해서 쓸 예정인 사람들. 그래서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같이 내는데 점용 예정자들은 공동구 설치가 안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즉 공동구가 설치 안 되면요. 한전은 전봇대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도시 안에서 200만 초과하는 요 5군데 안에서 공동구가 설치가 안 되면 전봇대를 세우는데 전봇대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이 50억을 넘었으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동구 안에 들어갈 때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2개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서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게 이성이나 잘냅니다.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2개는 공동 협의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을 할 점용 예정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공동구 안에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면 통보해 줄 때 이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상식입니까? 개별 통지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개별 통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11,000원에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설치했으니까 관리해야 되네. 누가 관리할까요? 그죠?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겠죠. 특광 시장군수. 공동구를 만약에 누군가가 장악을 했다. 공동구,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을 장악했다. 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도시를 장악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이 있다 그러면 요 4개를 여러분들을 딱 누가 손에 딱 쥐고 그죠? 안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삶이 마비가 됩니다. 통신이 만약에 여러분들 1시간만 두절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아무나 관리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하게 되냐면 특광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할 때도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관리비는 누가 내냐면요. 설치 비용하고 여러분 관리 비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내는데 관리비는 누가 낸다?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돼요. 점용하는 사람이. 뭐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냅니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면적. 공동구 점용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점용하는 면적이 좀 넓으면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똑같아요.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설치비하고 관리비 이 2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답니다, 이게. 그래서 뭐 크게 하게 설치 2개, 관리 2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의의는 했고요. 그 다음에 설치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하면 오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가 얼마를 초과하죠? 200만을 초과하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5개의 신도시입니다. 플러스 정비구역이죠. 신도시 하나, 어디? 도시개발구역. 2번째,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네 번째 공공주택지구, 다섯 번째 도청 이전 신도시, 다섯 개 플러스 한 개 뭐요? 정비구역. 다섯 개 신도시 플러스 한 개 정비구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 신도시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공동구 설치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전에 봤던 6군데의 개발 사업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구 설치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가 이거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점용 예정자하고 노선 규모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설들이 나오죠. 참고하시면 돼요. 단, 요 출첵계는요, 7호하고 8호는 뭘 거쳐야 된다?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라? 심의를 거치는데, 이 두 개가 시험에서 여러분 진짜 잘 냅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단독 출제도 된 적이 있거든요. 박스 쳐놓고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치는 시설은 이래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래가지고 나온 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게 답이었죠. 답은 모르겠다. 하여튼 지문에 나왔어요. 작년 공동구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이거. 수용 절차.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을 점용 예정자에게 만다. 개별 통지합니다. 개별 통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이번에 공사기간 안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한다. 맞다. 그리고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전봇대를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 전봇대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뭐하고 철거하고 또는 뭐 해줘야 된다? 원상 회복해라. 이렇게 해석하니까 부드럽네요. 설치 비용 나왔네요. 아까 누가 낸다고 했습니까? 그죠? 점용 예정자하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이 경우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해당 시설인 전봇대를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범위 안에서 마음 된다 부담을 하면 되고, 국가나 자체가 그 비용을 막기도 하더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기,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장관이 정하면 되고, 관리 누가 합니까? 터,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지자체장이 관리한다. 근데 전문가한테 위탁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안전유지관리계획 이거 빠뜨렸네요.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만든다. 이거는 재검토 아닙니다, 여러분. 재검토가 아니고 한 번 만들면 몇 년, 존속기간이 몇 년, 5년 지나고 나면 새로 만들고, 재검토는 장기계획인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걸 갖다가 한 번 더 검토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만드는 기간이 몇 년? 5년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전점검은요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이상. 없네.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낸다고요? 점용하는 자가 내야 돼요. 뭐에 비례해서? 면적은, 부담 비율은 면적 비례입니다.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 후발 사업자는 나중에 쓸 때 허가받고 써야 되고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내면 됩니다. 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조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 세 개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세 개가 도시공객 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면 뭐로 빠져나가는데? 사업. 근데 방치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뭐가 생긴다? 권리구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권리구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자, 한번 실래요? 여러분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그라미. 또 어떤 분은 이런 토지를, 세모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올림픽 대로를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2030년에 올림픽 대로를 지하로
추가 설치를 할까? 채증이 심하니까 라고 했을 때는 기본계획 단계 들어오죠. 근데 이걸 진짜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기구로 했다 결정해서 지형 도면까지가 고시되면서 도로 라인이 금이 쫙 꺼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됐어? 그렇지.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뱉어줘야 돼요. 도시군객 시설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게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자꾸 뱉어주셔야 됩니다. 말을 자꾸 뱉으세요. 자꾸 뱉으면서 틀리고 틀린 게 귀에 들리고 그죠? 그래 자극받아가지고 다시 뱉고 또 틀리고 들리고 그게 제일 빨리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도시군객 시설인 상태에서 이게 지금 토지를 수용을 하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수용이 안 되고 이걸 때로는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도시군객 시설로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게 2026년 2월 2일이라 하더라도 2월 3일 날 수용해 주진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방치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치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더라? 길어집니다. 장기간. 장기간 방치된다는 말은 장기간 뭐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냐면 장기간 뭘 하고 있다? 행위 제한을 하고 있다. 요겁니다. 자,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자, 행위 제한을 장기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야,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1990년대에 80년대에 침해를 막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판단을 안 하다가요. 99년에 헌재가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해줍니다. 뭐라고 판정하냐면요. 판결 주문을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제가 써볼게요.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합치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위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헌. 근데 이게 판결 주문이거든요. 헌재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판정을 내렸는데, 자, 이걸 분석만 하면 돼요. 자,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목은 뭐 해야 되고? 대. 인토에 대해서 뭐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냐면요. 10년이 지나면 위헌은 아니죠. 10년이 지났다고 위헌인 것이 아니고 뭐가 없는 것이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부터 할게요. 자, 저 설명 좀 드리셔야 돼요. 설명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정도는. 그러면 9년이 지났거든요. 지목이 되거든. 그럼 보상 규정을 안 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 말이에요.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공공복리에 반하고 그죠? 9년까지는 괜찮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답 가수원이야. 그럴 때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대. 자, 그래서 왜 10년이 지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결 주문이 이랬는데 판결 이후에서 한 줄도 언급을 안 해줍니다. 왜 10년이면 공공복리에 반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느냐? 왜 10년 지나야 되느냐? 9년까지는 왜 괜찮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공공복리에 적합하다. 9년까지는 참아라 이겁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왜 10년인지는 판결을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죠? 9년까지는 괜찮은데 10년 지나야지 위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뭐 판결 내린 헌법재판관들 그 사람들 뭐 자기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왜 10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민해 보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강산에 한번 변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그래서 이 아들이 10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강산 한번 변하는데 몇 년입니까? 그죠? 뭐 3년에서 5년이면 강산 한번 변해피죠.
3년 또는 5년 동안 어떤 지역에 안 가보면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년 지나야 됩니다. 지목이 뭐야? 대. 지목. 요거는 이유를 이야기죠. 판결 이유에서 지목이 그러면 전답 가소는 괜찮다니까, 괜찮다 이랍니다. 와! 이러니까 그 판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봐봐요. 요거는 지목이 되거든요. 요거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관리교로 결정 고시되기 전 상태, 요 토지가 지목이 전이거든요. 그럼 관리교로 결정 고시가 됐어. 그러면 행위제한 받아 안 받아? 받죠? 행위제한 받아 안 받아? 받죠? 행위제한 받는다니까 둘 다. 둘 다 행위제를 받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행위제는 똑같이 받는데 이 토지는 원래의 지목대로 관리교로 결정 고시되기 전 상태의 지목대로 활용되는 거고 관리교로 결정 고시되고 난 이후에도 행위제는 받는데 토지 원래의 지목대로 토지를 사용하는데 장애를 초래한 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관리 도로 부지로 확정됐다고 해서 그죠? 농사 짓는데 지장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 지목대로 토지를 쓰는 거는 괜찮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수인 한도, 참을 만한 한도 안에 있다 이런 거죠. 대신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그죠? 토지가 원래 뭐에 사용되는 토지냐면 건물 건축에 사용되는 토지거든요. 근데 건물 건축은 원래 지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관리계 결정 고시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 관리계 결정 고시가 돼서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원래 지목대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 야는 원래 지목대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뭐만 보상해주자. 뭐인 토지만 유연이더라. 대인 토지만 유연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경과된 뭐로 받았다? 지목이 대인 토지로 놓은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위헌입니까? 이것 때문이죠.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가면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합치하지 않으니까 뭘 두면? 보상 규정을 마면 그죠. 보상 규정을 두면 그러면 헌법에 합치하나? 그렇지. 보상 규정을 두면 헌법에 합치합니다. 뭐 수용도 가능한데 뭐. 보상만 해주면 수용도 할 수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보상 규정을 두면 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 99년입니다, 99년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요, 학계에서요,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학계에서 요 판결, 현재 요 판결 전과 후로 나누거든요. 판결 전과 후로 나눠요, 대한민국을. 요 판결 전에는 대한민국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우리가 정책들을 쏟아냅니까? 안 쏟아냅니까? 쏟아내죠. 뭐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리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규제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법? 규제법 아닙니까? 계획 규제하고 이용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옛날에는 99년 이전에는요, 현재 판결 이전입니다. 국가가 그런 각종 규제를 만들어낼 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그 이전이니까, 99년 이전이니까, 그때는 없었을 때는. 그 각종 규제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제도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지를 판단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대 상황이 또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99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대 정신하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게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서도 2000년이 넘었으면서도 급변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급변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죠? 지금도 급변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99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대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요 이유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할지구, 그죠? 등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만들 때는 그냥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판단한다? 거기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꼭 판단하고 합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요 판결이 그런 어떤 내용들,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어떤 일련의 제도들을 발표를 할 때,
제도들을 발표할 때 그게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요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를 갖다가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실 시험 치면 요 문제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상 규정을 두면 헌법이 합치한다거든요. 보상 규정을 두면 돼요. 근데 보상 규정을 누구는 못 둔다? 사법부는 못 둬요. 사법부는 판단하는 기관이지 어떻게 보상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을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누가 줘야 된다? 입법부가 줘야 돼요. 입법부. 그죠? 그래서 입법부 어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보이고 있는 뭐야? 매수청구권입니다. 그게 매수청구권이에요. 자, 매수청구권은 그러면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까요? 몇 년 지나야 돼? 그래요. 왜? 왜 10년이에요? 그 흔적거래 판단했거든요.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된다? 무단으로 방치돼야 돼요. 사업의 움직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목이 뭐, 돼. 전답 가소는 해줄 필요가 없죠. 왜? 헌재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 설치를 안 하죠. 그죠? 그럼 청구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광,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그럼 누구한테 청구할 수도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토지가 부담 방치가 안 됐으면 시행자가 매수해야 될 토지거든요. 그 시행자에게 할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설치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의무자에게 해도 되고요.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관리 의무자에게 해도 돼요. 근데 둘 다 있죠. 그럼 누가 우선한다? 설치 의무자가 우선합니다. 얘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청구수가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었죠. 그럼 얘들은 6개월 안에 매수 할까 말까를 결정해 주면 돼요.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수한다고 했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답니다. 2년에 매수해 주면 돼요. 자, 매수할 때는요, 들어갑니다. 매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 캐시. 현금 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시험에서 채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채권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한다? 원해야 발행합니다. 그리고 원칙적 이 채권을 왜 만들었냐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하게 돼 있어요? 특광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하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있다 없다? 지자체 그 돈이 없어요. 그죠? 그 매수를 해 못 해? 못 하죠. 보상으로 만들어놨는데 매수를 못 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채권. 그래서 채권은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다? 지자체 때문에 만들어요.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원칙이라서 야 때문에 채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해요.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그리고 소유자가 뭐해야 발행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해야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 주세요. 왜 원해야 발행하느냐면요. 원칙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소유자가 원해야 발행하는데 원치 않아도요. 그 부동산이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으로 쓰이는 토지가 있거든요. 비업무용인 경우에는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3천 초과. 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현금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3천까지는 주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의 만기는 몇 년이냐면 10년짜리 채권이고요. 누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지자체죠. 그래서 무슨 법을 준용하냐면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합니다. 무슨 법요? 지방재정법. 누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턱대고 제도를 외운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하면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린지를 알고 거기서 뽑아내면 그다음부터는 쭉쭉 빠져나옵니다. 그죠?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지목은 대. 인 토지 누가 청구한다? 소유자가 피해본 사람이니까 청구하겠지. 누구한테? 지자체장한테. 그죠? 하니까 얼마나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6개월.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매수하는데? 2년. 뭐로 하는데? 현금. 예외적으로. 채권. 누구 때문에 발행하는데? 지자체. 그렇게 연결을 쭉쭉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만 지자체. 소유자가 예외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예외거든요.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의무. 부재 부동산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죠. 그럼 그게 부재 부동산. 그 소유자를 부재지주 이래 불러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그죠? 서귀포시, 그죠? 애월에 있는 땅은 뭐가 된다? 부재 부동산이 되고 여러분은 뭐가 된다? 부재 지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토지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때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얼마만 발행해라? 네, 3천만 원 초과할 때만 발행해라. 얼마나 현금을 줘라? 그렇지 3천까지는 현금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채권이니까 만기가 몇 년? 10년. 됐습니다. 답니다 이거. 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 이게 시험에 나오죠. 배경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도중객 시설에서 관리객 결정 고시부터 몇 년? 10년 안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안 된 경우 안에 갈로 안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나오죠. 자,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그에 비슷한 절차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 경우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빼고입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매중건 발생 안 한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표현. 돼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야? 대. 인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수를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됐죠? 매수 의무자 누가 원칙입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인데 이게 별가인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몇 번 나왔죠. 매수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OX. X. 매수 의무자가 주택공사인 경우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OX. 그죠? X입니다.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요?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 중요합니다. 왜 이제 매수 의무자가 원칙 특광시장 군수냐면, 그죠? 지자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정해지면?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설치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자에게. 이 경우에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우선한다? 설치 의무자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대상은 지목이 뭐인 토지더라? 대인 토지와 정착물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토지만 하겠습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해야 됩니까? 그죠? 그죠? 영업 손실이나 이런 것도 무형이 이건 아니죠. 절차. 매수할까 말까는 몇 개월? 6개월. 동그라미. 매수하기로 했죠? 얼마나 매수해야 됩니까? 안에 매수해야 됩니다. 뭐가 원칙? 캐시. 그리고 매수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시법입니다. 매수할 때는요, 공시법. 채권 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 달라요. 매수에 대한 전반적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 동그라미, 취 동그라미, 법 동그라미를 만다 준용한다. 이 공시법입니다. 줄여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시대 및 보상하는 법률을 줄여가지고 무슨 법? 공시법이라고 부르고 그 법을 준용합니다. 뭐 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돼요?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 그리고 부재 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뭐만? 그렇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는 현금으로 주는 얘기입니까? 3천이죠. 만기는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때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아까 매수할 때는 어떤 법이었어요? 그렇지. 공치법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하네.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립니다. 앞으로 8번을 다 할 겁니다. 이게 뭐 줄안치 됩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도 맞춥니다. 자, 그 다음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부재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하면 6개월 안에 매수 뭘 결정해 준다고 했어요? 여부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이, 매수를 갖다가 예산 없다고 매수를 안 한대. 그럼 보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매수를 하겠습니까? 2년에 매수라고 했죠. 근데 매수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매수가 뭐 되는 경우가 있더라? 처음부터 거부됐어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 안 되고 매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됩니다. 질질 끌립니다. 봐봐요. 내가 10년 동안 참았거든. 지목이 되거든. 근데 청구를 했거든. 근데 뭘 안 해주더라? 안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럼 보상이 돼서 안 돼서? 안 됐거든. 그럼 어떻게 권리구제를 만들어 놓은 제도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의 돈이나 채권을 주면 좋은데 안 줬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뭐가 권리구제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됩니다. 어떤 방법의 권리구제가 문제죠.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죠.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가 모색이 돼야 되는데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힌트가 어디 있냐면 뭘 주든지 돈을 주든지 또는 채권을 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죠? 다른 방법이죠. 돈이나 채권은 못 줘.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매수증권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을 이래 봤는데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뭐인 토지세요? 대인 토지죠.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대가 아니고 전답 가소원에서는 합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왜요? 그렇지. 토지를 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목이 대인 토지도 처음부터 토지를 마을 수 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헌 결정이 났겠습니까? 위헌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합헌 결정이 났겠죠. 원래 지목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합헌 결정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수를 거부하거나 매수를 지연하게 되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권리구제인데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제일 과한 거는 토지를 마을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렇죠. 활용하면 되겠죠. 뭐대로? 그래, 지목대로. 원래의 지목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원래의 지목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인 토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활용하는데? 라고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허가 신청을 하면요. 개발행위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말할 수 없다? 거부 못 합니다. 이거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3층 이하짜리 1종 건생을 지을 수 있어요. 3층 이하짜리 2종 건생을 지을 수 있는데 2종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빼고입니다. 노래, 단란, 안마, 그죠? 이런 것들은 빼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마을 수 있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3층의 단독, 1종 건생, 2종 건생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1종 건생, 2종 건생은 안 냅니다. 1종 건생의 종류, 2종 건생의 종류를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가면 1종 건생의 종류, 2종 건생의 종류가 뭔지가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건축법 파트 맨 끝에 건물의 용도 분류를 그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부분의 내용들을 시간 내실 때 그걸 팔짱 끼고 들으면 됩니다. 팔짱 끼고 꼭 한번 들어주시면
건물의 업종 분류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공법 책 보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할까요? 자, 교재보면 체크할게요.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구제 방법이 있죠. 적어 놓을래요? 뭐라고? 토지를 맞아? 토지를 크게 적어놔. 뭐라고? 활용하자. 토지를 활용하자.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권리구제 방법은 토지를 활용하면 돼. 뭐대로? 그렇지. 잘한다. 원래의 지목대로. 매수 청구한 소유자는 다음에 따라서 뭐 받았어? 개발 행위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줄짝 대통령령이자는 다음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수집했다. 다음 각호 규정된 범위 안에서 특광시장 군수 조례로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허용 범위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물의 건축, 개발행위 기준, 시설 부지 안에서 개발행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이 말입니다. 허가 사유는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매수를 뭐 했다? 거부. 매수 결정을 알렸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해준다. 매수를 뭐 하고 있다? 지연하고 있으면, 허가받으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단독인데 몇 층이야? 3층이야. 1종 건성인데 몇 층이야? 3층이야. 2종 건성인데 몇 층이야? 3층이한데 2종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단란, 안마, 노래, 다중 생활시설은 만다 제외합니다. 4종 세트 제외. 줄짝. 다중 생활시설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고시원 이랬거든요. 한 10년 전쯤 됩니다. 그런데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고시원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시원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우리 학원요 건물 6층인가 7층인가 하면 고시원 있죠? 아시나요?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승강기 타실 때 그 승강기에 보면 그 건물 층수별로 업종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있어요. 그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요, 500 미만이면, 규모가 작은 500 미만이면 2종 건생인데, 500 이상이 돼버리면 용도가 숙박시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4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2종 건생으로서의 다중생활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작물도 안 되고요. 되고. 허가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4개는 빼고 2종 건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요걸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변형 출제합니다. 어떻게 낼 거냐면요. 1종 건생의 종류가 수십 개가 있거든요. 1종 건생을 끌어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250제곱미터의 동물병원 된다 안 된다? 된다. 250제곱미터의 동물병원은요. 1종 건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1종 건생을 끌어와 쓴다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제는. 1종 건생 안 된다, 3층이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 1종 건생을 끌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거라고. 변형 출제를. 그럼 우리 집 화를 내나? 화낸 게 아닙니다. 화를 낸 게 아니고, 강조한 겁니다, 강조. 목소리를 좀 높이면 화낸 겁니까? 강조한 거. 강조. 교수님들 수업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화낸 거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이제 수업 자체가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제 실 강의 들으신 분도 훨씬 많은데, 실 강의 듣는 분들의 영상을 그대로 따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 수업 내용은 되도록이면 편집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레알 상태 그대로 쏴주라 이래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편집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거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좀 선에서 들으면 저는 참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그걸 하는 게 화가 나서 화가 왜 날까? 화나는 게 아닙니다. 화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이죠.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강조를 좀 더 더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타까워도 안 안타까울 때와 안타까울 때가 똑같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근데 선악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성향. 누구는 한계를 모르면 한계를 가르치는데 모르잖아. 그럼 막 속이 타는 거야. 그 성향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걸 좀 좋게 받아들이면 저는 뭐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수업이 이제 좀 이렇게 호흡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잖아. 그 민민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하는 게 안 좋나? 그죠? 그냥 뭐 어디 스튜디오에서 강의 찍었듯이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가 타는 거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좀 타는 게 좋잖아요. 그래 잠도 깨고 특히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은 4시간 수업 들으면 거의 뭐 수업 듣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 듣다 보면 주무시잖아. 그 수업 다 끝나 있고. 근데 뭐 수업 하는데 갑자기 뭐 과음지 이러고 뭐 이러면 또 자다가 깨기도 하고 뭐. 자, 호흡을 우리가 맞춰간다.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화면에서. 근데 그날 수업 맞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수업을 언제 들을 수도 있냐면요. 봄에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 4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 근성으로 나오면 좋은데 일 안 나옵니다. 안 낼 겁니다. 왜냐면 일종 근성으로 문제를 다 긁어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변형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내기는 내야 돼. 그 변형하려고 그러면 일종 근성 중에서 다른 걸 끄집어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법과 좀 결합되면 좋을 겁니다. 건축법 나중에 할 때 하면 다 할 겁니다. 우리 용도 분류는. 됐습니다. 다 했네요. 실효인데 뭐 실효가 무슨 말이에요? 실효. 실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렇죠. 그죠? 효력을 만다? 상실한다. 효력을 상실하는 게 실효 아닙니까? 그죠? 관리계획은 여러분들, 도시공객시설은 관리계획 결정고시에서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효력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했다가, 그죠? 도시공객시설이 결정된, 도시공객시설은 몇 년 지날 때까지,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이 안 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에 효력을 만다. 잃는. 그래서 구속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한번 보실래요? 관리율 결정 고시했으니까 뭐가 됐다? 도시공객 시설이 됐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이제 관리율 결정 고시하면 도시공객 시설이 됐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몇 년 안에? 20년이 지나도록 뭐가 안 됐더라?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도시공객 시설로 된 것은 관리율 결정인 것은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효력 상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까 도로 라인이 금이 꺼졌잖아. 그죠? 구속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구속력이 생겼잖아, 요만큼이. 그죠? 근데 20년 되도록 사업 안 됐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인데요? 효력을 상실한다. 도로 부지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원래대로 복귀한다. 도로 아니다. 도로 부지 아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이제 활용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몇 년 지난답니까? 20년. 굉장히 가하죠. 너무 심하죠, 20년이면. 20년이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조문에서라도 몇 년으로 돼 있다?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회 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할게요. 자, 좀 전에 이제 봤거든요. 좀 전에 봤는데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고 몇 년 지나면 몇 조항이 생깁니까? 10년이 지나야 돼요. 이렇게 제도를 썼단 말입니다. 매초연결은 제도를. 매초연결 제도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권리구제를 봐요. 권리구제를 처음에는 해줬다 안 해줬다? 그렇지 안 해줬다. 권리구제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헌재 판결이 나와가지고 매초연결 권리구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썼어. 권리구제를 이렇게 썼어. 그죠? 쓰다 보니까 권리구제라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권리구제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미흡합니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미흡한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뭐에 한정하더라? 때. 전답가소는 행위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전답가소원 같은 경우에요. 원래 지목대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답가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형질 변경을 통해서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요.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지목이 전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농어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든. 허가 논다 안 논다? 안 놉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거는 똑같아요. 단지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보다는 활용도가 현상 유지 목적으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제도에 대한 비판점이 막 쏟아집니다. 이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고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에 한정을 하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제도를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간을 갖다가 만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목이 뭐라고 했을 때 대한정한다고 했죠. 지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몇 년 지나버리면 10년이 경과되면 돼요. 이제는 10년 지나면 지목 불문. 이때는 해석상 뭐가 불문이더라? 지목 불문입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기간 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항을 만들겠다고 공항 부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공항 설치가 예타 통과해서 안 되고 그럼 뭐 앞으로 그 공항 설치할 일이 없어요. 뭐 대한민국은 너무 나라가 좁아가지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KTX 타고 와가지고 그냥 그죠? 그 근처에서 다른 데 가서 타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런데 공항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비행기 1년에 몇 대 뜨지도 않을 건데 그거 만들면 많어 라고 해가지고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올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0년이 경과됐다든지 10년이 지나면 뭘 따지지 마라. 그렇지. 지목을 따지지 않고 이런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런 토지가 있으면요. 이런 토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의회에다가 우리 관내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라고 만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의회는 의회에 접수가 됐죠. 접수가 되면요. 검토해가지고 해제를 막을 수 있다? 권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권고를 누구한테 할까요? 장한테 하겠지 뭐. 장 권고 들어왔죠? 그러면 말은 권고인데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답니다. 어디에 산다고요? 장이 보고하면 의회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제도인데 한번 볼까요? 특광시장 군수 장이죠. 설치할 필요가 없네요. 기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몇 년 지날까지?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됐네요. 지목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네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나 임시회에다가 뭐 한다?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네. 이런 토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어떤 토지는 제하냐면 위에 갈로 중요한 말 있죠.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뭐하고 빼고 보고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하죠. 누가 관리기로 결정했어요? 국장이. 누가 설치하기로 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걸 갖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안양시장이 야 우리끼리 해자자 라고 해가지고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저끼리 후닥닥하게 해제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국제사업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보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만 해라? 너 거만 해라지. 너들 거만 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거는 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의회 보고한 날로부터 2년마다 계속해서 그런 토지는 양산될 거기 때문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의회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서 보고가 의회에다가 접수가 됐죠.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90일입니다. 안에 해제를 근거하는 서면을 장한테 보내주면 되고요. 장한테 이제 해제 근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그러면 해제를 합니다. 해제 근거를 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거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입니다.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없다. 이거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소명해 주면 돼요. 자, 여기 중요하죠. 4번이 중요합니다. 시장군수는입니다. 누구는요? 시장군수는. 누구는요?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한다.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봐봐. 요 말입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시군에. 그러면 시군에 보고했겠지. 그러면 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했겠지. 그죠? 그럼 시장군수는 해제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해제 안 된다니까. 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는 거야. 시장군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했어요? 도지사가 하죠. 에이, 왜 그래.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인데. 그죠?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도지사가 뭐 한다? 해제를 합니다. 똑같아요. 기간은 몇 년? 1년. 그래서 시군일 때 조심해야 돼요. 시군일 때는 직접 해제할 수가 없다. 관리계획을 만 적이 없다.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만 적이 없어. 결정한 적이 없다. 고로 해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결정해지라 이 말이죠. 결정을 했어야지 해지를 하지. 그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내볼게요. 시험 너무 문제입니다. 특광시장군수는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특광시장군수는 1년 안에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죠, 문제를. O에 X예요? X 뭐 때문에? 그죠? 시장군수 때문에 X가 돼요, 그게. 근데 이 시험장에서 이게 안 보인다고 보통 집에 오면 생각나거든요. 집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내지 집에 오면서 그죠? 갑자기 생각납니다. 특광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는 아닌데라는 게 갑자기 불현듯. 그죠? 그래서 특광시장군수 요 파트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함정을 파니까 시장군수가 나오면 좀 긴장해서 문제를 풀 때 체킹을 하면서 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똑같아요. 1년 안에 해제를 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봐봐요. 자, 봐봐. 제발 한번 들어봐봐. 자, 권리구제를 안 해줬잖아. 매일 정권이 생겼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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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하다, 미흡하다. 미흡했죠? 미흡하죠? 그잖아. 그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죠. 보완해가지고 장이 의회에다가 뭐 하는 거 보고하는 제도를 또 만들었잖아. 보완을 했다니까. 매 정부에도 이걸 보완을 해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의회 보완원까지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쓴다니까요. 계속 이래가 쓰고 있다니까. 두 제도로 같이 쓰고 있다니까. 완벽합니까? 또 미흡합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미흡한 점을 누가 발견하냐면요. 학자들이 합니다. 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내는 거지. 그죠? 그 미흡한 점이 뭔지를 알면 되거든요. 어떤 점이 미흡한데. 그러니까 아까는 미흡한 점이 뭐였는데, 이래 얘기하니까 기간이 길다이가.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하니까 전답 가수는 안 된다이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면 안 되는 게 보완 제도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제도가 쉬워지는 거죠. 어디가 미흡한지 논점을 잡아내니까. 단순하게 암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두 제도를 쓰는데요. 내봐라. 화낸다. 이게 쌤들이 화내는 게 앞줄에서 잘해야 돼, 앞줄에서. 특히 앞줄에서 잘못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저도 옛날에 화 되게 많이 냈거든요. 수업하다 막 던지고 그랬어요, 그때. 한참 젊었을 때는. 한참 젊었을 때, 아니다, 지금이네. 지금이 젊을 때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옛날에. 날아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힘이 없어. 뭐, 찝질을 보내가지고 던지지 못합니다. 앞줄이 잘 돼요, 앞줄이. 쓰지 말았는데 막 쓰고 있잖아. 쓰지 말았는데 앞줄에서, 눈앞에서 쓰지 말라고 들으라고 하는데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써봐야 안 된다는 거 알거든. 화가 난다니까, 갑자기. 그죠? 근데, 야, 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르게 돌리가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까먹다, 이가 뭐 하는지. 잊어먹었겠어요? 알겠어요? 아는데 그냥 해보는 거야. 그 이제, 이렇게 제도를 갖다 봐요. 맨 처음 건 미흡하니까 보완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디가 미흡한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그거 찾아내면 제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두 제도를 썼다니까요. 근데 이 두 제도를 한번 봐봐요. 미흡한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점이 미흡한지를 찾아내면 돼요. 이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좋아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다음 제도는 한 방에 싹 다 무너집니다. 어떤 점이 미흡한지를 한번 우리가, 시간도 많고, 오늘 오후에 뭐 단모도 없고, 그죠? 그죠? 뭐, 시간도 많고, 저녁 수업도 없고, 뭐, 오늘 뭐 한 5시간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어떤 점이 미흡한 건지.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욕도 나오고 막 하겠지만은, 어쩌겠노? 그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떤 점이 미흡해요? 응?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마이크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가주면 되는데,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이, 와, 답답한 거야. 뭐라고 이야기했지? 저기만 수업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끼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보고하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누가 자의적으로 판단이 빈다? 야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잡아냈죠.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그렇지. 소유자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구한테 보상을 해주든, 누구한테 사과를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해야 됩니다. 당사자. 국가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사과를 할 때 누구한테 하냐면 당사자를 적시해 주고요. 그 당사자한테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일이거든요. 첫 번째. 근데 이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누구가 없다? 피해자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 미흡한 점을 포함하는 게 누구더라? 피해자가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 누굽니까? 소유자지.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유자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입안권자한테 가가지고. 입안권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안 하잖아. 사업 안 하잖아, 그거. 안 하니까, 요거, 해제 입안을 좀 해도, 안 할 거면서 왜 자꾸 지고 있는데, 내 토지를. 그래서 몇 년 지나도록,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고, 뭐 될 때까지, 실효될 때까지, 몇 년 때까지? 20년 될 때까지, 계획 잡혀서 안 잡혔어? 안 잡혔어.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할 확률이 엄청 높은 토지거든요. 그러면, 입안권자에게, 요거 해제 좀 해도, 이거.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특광시 안 고치고 입안권자한테 바로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입안권자는 입안 여부를, 그러니까 해제 입안이죠. 해제에 대한 입안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얼마네? 이러니까 올 3개월 안에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한다고요? 3개월. 근데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 되는데 입안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한테 갈 수 있냐면, 이번에는 관리계 결정권자한테 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결정권자. 그죠? 그러면 결정권자는 해제 결정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면 돼요. 그죠? 얼마 안에? 이건 2달 안에 하면 됩니다. 몇 개월? 2달. 그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와, 길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입안권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결정권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알 수 있다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갈까요? 그렇지. 국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죠. 이게 시험에서 재작년에 나왔죠. 누가 할 수 있다? 소유자. 최종 피해자인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거 답니다, 이게. 봐봐요. 도시공계시설 결정고 시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안에 시설 설치가 란 사업이 안 된 경우로서 85조 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공계시설 언제까지? 실효될 때까지. 이 해석해야 됩니다. 실효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실효가 몇 년인데요? 20년이죠. 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공계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누가요? 소유자는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봐봐요.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 신청이 들어왔죠.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3개월 안에 입안을 합니까? 입안 여부만 알려줍니까? 여부. 할까 말까만 알려주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된다. 의회한테 의견 들으면 된다. 들어라. 자, 그 다음에 입안권자한테 했더니만 입안권자가 입안 안 해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결정권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이 안 됐을 때는, 그죠?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이번에는 결정권자한테 가죠. 입안이 안 됐어. 입안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얼마나 결정해줘야 돼요? 2개월이죠. 입안권자는 3개월, 결정권자는 2개월이죠.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결정 안 해줬어. 그럼 누구한테 가면 돼? 그렇죠.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한 소유자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가 안 됐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이번에는 국장한테. 누구한테 간다고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맡을 수 있다. 신청할 수가 있다. 해제 신청을 받은 국장은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결정권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라. 그러고 이행해야 됩니다. 아까 입안을 해줬어요? 입안 여부만 해줬어요? 여부죠. 결정했어요? 결정 여부만 해줬어요? 여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얼마 안에 이행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6개월 안에 입안하고 결정해줘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이행이 됩니다. 됐습니다. 야,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하게 되면 전부 암기로 들어오는데 무턱대로 하지 마시고, 권리구제가 없다가 현재 판결이 났죠. 그래가지고 권리구제를 만들었죠. 그 만드는 게 뭐야? 매수청권. 매수해주면 좋은데 매수를 못하고 매수가 지연되고 있으면 토지를 말 수 있다?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고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장이 어디에다 보고하더라? 의회에다가. 그죠? 장이 의회에다가 아까 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어. 내 거만 빠뜨렸다든지,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개입한다? 피해자, 토지 소유자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고? 그렇지. 안 되면? 그렇지. 안 되면? 그렇지.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입안권자 내가 갔을 때 입안권자는 얼마나 해주면 된다? 결정권자는? 그래. 그거만 하면 되는데. 입안해줍니까? 여부 말해줍니까? 여부. 잘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